미라전화입니다. 갈 길이 바쁩니다. 벌써 11월이 10일이나 지나갔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질 거고, 저희 공방은 난방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추우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무리하게 작업했다 다리에 동상을 입어서 거의 1년 가까이 치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추우면 안 나올 겁니다. 그래, 춥기 전에 부지런히 업데이트하고 강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에어브러쉬 강좌는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에어브러쉬가 에나멜이요. 에나멜에 의해서 도료학 제 두 번째 시간. 자, 라카도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인데요. 자, 라카도료는 80년대 초반 해전같이 등장한 신소재 도료입니다. 에나멜이 안료에 솔벤트나 그 기름 성분, 주로 휘발유 성분에 개 가지고 한 도료인데 반해 이 라카도료는 안료에 똑같이 솔벤트, 벤젠, 아세톤 같은 이런 유기화합물과 섞어서 만들어낸 인공 도료입니다. 특성은 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색이 많고 대략 지금 나온 게 일주간 300가지가 넘어요. 이렇게 지금 리스트에 보면 나오는데 에나멜의 65가지에 비해서 색이 월등하죠. 그리고 그 색감도 발색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뭐 건프라나 이런 에어로 자동차 건도의 발색은 라카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막도 상당히 셉니다. 도료 중에 제일 센 편이라 보통 라카도료로 미치를 하고 그 위에 에나멜로 먹선이나 다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잘못할 경우에 에나멜 신너로 닦아내도 밑색이 닦여나가지 않아요. 자, 이런 성분이 틀려서 그런 건데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먹선 넣기라든지 이런 장비품 칠하기 이런 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이 싸요. 자, 우리가 라카도료로 표준으로 알고 있는 군제 라카의 경우 보통 지금 국내에 판매되는 가격이 2,400원에서 한 3,000원 내외입니다. 그리고 양도 가격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여기 지금 군제 라카 신형은 10mm 정도인데요. 보시면 10mm를 하더라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원액이에요. 그래서 원액이라서 희석을 하게 되면 양이 40리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양이 듭니다. 그 정도면 1대35 전차 정도 도색한다 그러시면 한 4, 5대 정도는 충분히 칠할 수 있는 양입니다. 물론 미친듯이 뿌리지 않는다면요. 가격도 싸고 양도 많고 피막도 강하고, 자, 그래서 거의 등장하자마자 거의 대세도로처럼 쓰게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에어브러쉬가 보급이 빠르게 일어나면서 라카도료의 보급도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카도료 자체가 에어브러쉬에 최적화되긴 도료이기 때문입니다. 라카도료는 건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빠르냐면 에어브러쉬 기준에서 뿌리고 나서 담배 한 대 피고 약간 3, 4분 정도 지난 다음부터 그다음 먹선 작업으로 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델러처럼 성질 급한 사람들은 아주 최적의 도료죠. 저도 마감 시간 쫓기다 보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에나멜 가지고는 그 스피드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에나멜은 보통 마른다라도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말려야지 밑색이 녹아나지 않는데 라카는 한 빠르면은 한 10분, 넉넉히 해도 1시간 정도만 말리면 밑색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작업이 가능하니까 한나절에 10대, 20대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밤새 작업해서. 자, 거기에는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뿌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라카가 붓도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건조가 빠르기 때문에 그냥 칠하게 되면 붓자국이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카 도료 중에 니트헤더라는 첨가루가 있어서 이거를 소량 한 10분의 1 정도 용량으로 약간 넣고 신너라에 섞어주면은 붓도색에 적합하게끔 건조를 늦게 일어나게 해서 붓도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라카 가지고 붓도색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니트헤더를 쓴다 하더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큰 면적은 아무래도 에나멜에 비하면은 붓도색을 하면 자국이 많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장점만 있는 도료가 라카일까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죠. 첫째는 이 라카를 주로 구성하고 있는 이 유기용매, 이 솔벤트, 아세톤, 벤젠 이런 게 대부분의 사람에게 되게 해로운 물질입니다. 특히 신경계 쪽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죠. 그래서 장시간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면 뇌 쪽으로 상당히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우려를 가진 도료입니다. 이 냄새를 맡다 보면 이 에나멜하고는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에나멜은 좀 여기 비하면 구수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라카도료는 일단은 코를 찌르는
강렬한 그 냄새가 벌써 특징이고요. 실제로도 사용해보면 환기를 제대로 안 하면 띵합니다. 특히 국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더 독해서 더 심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환기 문제가 있고 앞서 얘기했지만 냄새, 모델러들은 그나마 좀 자기 거 하니까 견디는데 주변 사람들이 라카 냄새 아주 질색하시는 분이 있어요. 특히 집에서 이걸 뿌릴 경우에 난리 납니다. 백발백중. 열에 9은 다 싫어해요. 아니 열에 10은 다 싫어해요. 모델러 아닌다면. 모델러들도 그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질려가지고 라카도르를 멀리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크릴로 가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싸고 저렴하고 일단 스피드하고요. 피막도 아주 강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발색이죠. 예. 발색. 그리고 아까 했지만 색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쭉 카탈로그에 나온 것만 해도 주기색인데 여기다 특색까지 하게 되면 대략 200에서 3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색을 이렇게 찝어낼 수 있고요. 특히 이 군제 라카 같은 경우에는 유명 모형 제작 업체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그 업체에서 이 지정하는 라카 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용기 색깔 같은 경우에는 305번, 306, 307, 308 이렇게 베트남색은 304, 309, 310 이런 식으로 딱딱 그 색 번호만 알면은 그 시대의 어떤 제품도 쉽게 도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앞서 얘기한 에나멜이 거의 타미야 제품만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제품은 타미야 에나멜 잘 표기 안 하거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왕따 수준인데 비해서 거의 호환성을 따진다면은 모든 대부분의 메이커들은 군제라카는 다 표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군제라카는 다 표기하고 있지만 타미야 에나멜은 그렇지 않죠.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저렴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래서 이 군제 라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모델러 중에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 중국, 대만, 홍콩이라는 아시아 계열은 라카 계열을 많이 쓰는데 해외에서는 이 라카의 독성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쓰는데 좀 제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수입이 어렵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에나멜만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크릴을 이용한 그런 도색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이게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실제로 또 수입되는 물량도 많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일본 다음으로 저렴하게 라카도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냄새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환기만 잘 시켜줄 수 있다면은 정말 괜찮은 도로입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환기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라카도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년이 넘으면서 군제라카의 표준 도로라고 할 수 있으면 지금은 IPP라든지 이렇게 국산 도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피니셔스라든지 다양한 군제라카 호환 도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색깔은 군제라카가 가지지 못한 차폐력이나 이런 거를 보조하는 그런 도로로서 위치를 아주 탄탄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라카 계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했듯이 이런 서페이서 같은 것도 라카 계열이고요. 그 외에 라카 계열은 추후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이 부수기 자재가 엄청 많아요. 특히 금속 색에 관해서는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금속 특색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기능성 도로도 많고요. 뭐 클리어 도로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모형 도색을 하신다면 솔직히 라카가 대세입니다. 초보자들도 쓰기 편하고 나중에 설명할 아크릴 도로 비해 보면은 라카 도로가 훨씬 쓰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 하시면 되고 사용 방법은 마찬가지로 열으셔서 이런 조세 스틸 이용해서 잘 섞어 주셔야 됩니다. 모든 도료는 끝에서 끝까지 퍼서 잘 섞어 주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신호로 좀 넣어 주시고 희석 비율은 기본적으로 1대1입니다. 그냥 추후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희석해서 묽게 해가지고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까 얘기한 붓도색은 가능하지만 붓도색을 주로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라카는 에나멜도 그렇지만 무광과 유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무광,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런 속건성 신호를 많이 쓰게 되고 희석재로요. 요거는 하게 되면 10초 이내에 뿌리면 10초 이내에 대부분 건조합니다. 그래서 한 3, 4분, 5분 정도 지나면 완전히 건조가 돼요. 자, 프레시란 도로가 있는데 요거는 신나 중에 리테이더, 아까 얘기한 리테이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지연제가 들어있어서 서서히 좀 건조되는 신노예요. 이걸 쓸 경우에는 이 라카도로가 좀 한 3, 4분 정도, 5분에서 10분 정도 여유를 있게 하기 때문에 유광도로라든지 금색도로일 경우에는 프레쉬 신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두 개 성분을 하신다는 거. 뭐 처음부터 제 경험으로서는 무광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뭐 라이터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도로는 유광으로 하셔서 나중에 마감재를 이용해서
무광, 반광, 유광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요. 무광으로 하시면 먹선 넣을 때 지저분하게 들어갑니다. 유광으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모든 도료에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얘기한 이제 색번호, 그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도료가 사용할 수 있는, 자, 이런 기체색, 이 같은 건 35번인데, 자, 제가 눈이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좀 에어크로프트 색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반광택 이렇게 옆에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색번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번호하고 아무리 몰라도 대충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쓰이는 거, 그리고 가운데 FS 넘버, 미 전방 규격 색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라도 비슷한 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라카도료는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를 할 거예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아크릴 도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미라지 나이트였고요. 자, 저희 강좌는 다음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미라지 콤프방 찾아오시면 됩니다. 다음 카페는 콤프마니아.co.kr이고요.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미라지 나이트였습니다.